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일아입니다. A매치 경기에서 벌어진 페널티킥의 실수는 축구 선수에게 악몽과도 같을 텐데요. 최근 페널티킥을 실수하는 선수의 뇌 상태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실축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수많은 잡념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계신가요? 생각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요즘 여름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경북 의성은 어떠실까요? 언택트하게 즐기는 의성 여행 함께 가보시죠. 어쩐지 고민이 참 많은 그야말로 현대인의 풍경. 짜장, 짬뽕, 부먹, 찍먹, 산, 바다, 겨울, 여름. 여러분 참 많이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고민되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냥 딱 정해드립니다. 언택트하게 이번 여행은요 경북 의성으로 가시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여행만큼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떠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해결사 뽀글이 리포터가 딱 정해드립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아니 믿고 떠나는 여행지 경북 의성으로 출발. 드넓은 초록과 작약꽃이 반기는 이곳은 조문국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일명 조문국 사적지 금성면 고분군입니다. 좋다. 의성 여행하기 딱 좋은 곳. 연인들끼리 오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요. 왜냐고요? 보세요. 이렇게 예쁜 작약꽃이 가득하잖아요. 꽃 가득, 풀 가득. 바로 여긴 어디야? 예, 여기는 금성면 고분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조문국 사적지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조문국 씨야. 아니, 잘 알죠, 저도. 보통 조문국 씨가 누굽니까 묻는 관광객들이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조문국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 조문국 씨가 아니라 나라 이름이 조문국이요? 그렇죠. 나라 이름이 조문국. 어떤 나라였어요? 삼한시대에 진한 12부족국가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그 12부족국가 외에 강성한 조문국이라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가 삼한시대에 도착했는데요. 그 당시 조문국의 역사를 증명하는 크고 작은 고분들이 관광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고분군이 이렇게 많은데 이 조문국 사적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 사실은 조문국은 삼국 사기 신라 봉기에 조문국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있는 건 알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이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공원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원이 조성되고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 들리고 여기가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하는 게 이제 한참 지금 알려져 있다고 봐야죠. 천년 동안 이어진 조문국의 이야기. 무려 370여 개의 고분이 발견될 정도로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는 조문국은 신라시대 이전의 것으로 추측되는 유물이 드러나면서 그 찬란한 과거가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여기는 뭐 비석도 있고요. 경덕 왕릉? 왕의 무덤이에요? 예, 그렇죠. 경덕 왕릉은 확실한데 보통 사람들이 신라 35대 경덕왕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기 경덕왕은 조문국 10대 경덕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조문국을 신라로 복속시키고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신라의 경주를 수도로 했다면은 조문국을 작은 수도 소경이라고 했다라는 것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뽀글머리 기정 리포터도 천년 역사 조문국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특히 1호분 경덕 왕릉은 전통적인 무덤 양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큰 규모를 뽐내고 있고요. 인골이 출토된 2호분은 조문국 유물들과 함께 조문국 고분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가, 여기. 예. 우와. 이거 고분군이. 그러면 이 고분군이요? 이 안에 저 해골 뼈 있는데요, 해골? 그렇죠. 고분 하면은 옛 무덤이죠, 그죠? 고분. 주인공이 죽으면은 그 주변에 종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함께 묻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 순장 문화라고 하죠. 아, 다 천만 다행이네. 제가 지금 태어나서. 예. 그렇죠. 고분 내부를 그대로 재현해 조문국의 순장 문화와 출토 유물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조문국 고분 전시관. 여러분, 꽃과 역사, 이 조문국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금성면 고분군 언터테인기로 강력 추천합니다.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찾은 곳 역시 금성면. 길을 걷던 기정 리포터가 멈춰선 이유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아이들과 오기 좋은 곳을 안내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저거 혹시 공룡 발자국? 야, 이런 곳에 공룡 발자국 흔적이 있네요? 여기는 천년기념물 373호 의성 제오리 공룡 발자국 하석지라고 합니다. 1987년에 지방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중에 산허리를 깎아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 공룡 발자국 하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풀 네임은 의성 제오리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무려 1억 1,5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공룡의 발도장이 꾹꾹. 와, 이렇게 보니까 공룡 발자국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이곳에 공룡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특히 의성 지역에는 공룡이 많이 살아도 생각합니다. 여기 제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3곳, 전체 4곳에 이런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공룡이 살았던 곳,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공룡이라면 깜빡 넘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공룡 보러 오는 거예요. 난 티라노사우루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의성군 춘산면.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탓인지 더위 때문인지 어째 조금 시들시들한 기정 리포터. 저희가 이렇게 힘겹게 걷지만 저희가 다음 목적지가요,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맞죠? 예, 맞아요. 시원한 곳, 냉장고 앞에 섰는 듯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시원한 여름 피서시 저희가 딱 정해드립니다. 에어컨 있습니다. 자, 노실 들어오세요. 여긴가요? 예, 예. 한번 냉장고 속에 들어가봐요. 냉장고요? 그냥 뭐 벽산인데? 이 안에 뭐? 추워! 시원한 바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이에서 냉기가 흐르고 있어. 시원하다 못해 얼음이 언다고 해서 붙여진 그 이름 빙산. 산 곳곳 바위 틈에 시원한 바람이 솔솔 나오는 풍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누가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큰 동굴이 있었는데 문어 앉으면서 산 곳곳에 이런 빙혈이 있어요. 더위 이기는 데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와, 여기 최고! 더 시원한 곳이 있어요. 가보시겠어요? 여기보다 더 시원한 데가 있다고요? 그럼요. 얼음 빙혈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가시죠! 갑시다. 이야! 오늘 저기 겨울파크 안 가져왔는데 그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 에어컨 빙열의 입구에 도착. 오, 입구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요. 그렇죠. 얼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과연 지금 얼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정사실만 전하겠습니다. 확인하러 가시죠. 예. 아유, 춥다. 서늘해. 추워. 이쪽이에요? 야, 찬바람이 숭숭 나오는데요. 그렇죠. 우와! 얼음이. 세상에! 여기 얼음! 얼음 보이죠? 얼음이 있어요, 얼음! 세상에! 우와, 온통 얼음입니다. 얼음 있습니다. 기정사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큰 동굴이 있었는데 지각 변동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빙혈이 많지만 특히 이 빙혈 이곳은
가장 더운 한여름에 얼음이 가장 두껍고 가장 추운 동지 근처에 겨울에는 훈훈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이춘 무렵부터 찬 기온이 들기 시작해서 해가 가장 길다는 하진 무렵에는 얼음까지 얼어 평균 영하 4도씨를 유지하고 있는 빈혈. 시원한 여름 여행지 인정합니다. 추워. 추워. 야, 이 습찬 거 봐요. 아, 여러분, 미리 맛보는 여름 더위 그냥 빙혈로 꽉 잡았습니다. 올여름 의성 나들이는요, 빙혈과 빙벽에 있는 이곳에 오십시오. 추워요. 옷 갖고 오세요. 여름에도. 의성 여행 너로 정했다? 연인끼리 가기 좋은 작약꽃 가득한 조문국 사적지부터 아이들과 공룡 발자국도 구경하고 한여름에도 겨울 같은 빙혈 체험까지 여행 고민될 땐 딱 의성으로 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곳 의성군. 조문구, 공룡 발자국, 빙혈까지 볼거리 자랑거리 가득한 의성 나들이가 기가 막히네. 연인끼리 가기 좋은 곳 조문국 사적지와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의 공룡 발자국에 여름 더위를 물리칠 계곡의 시원함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여행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휴가지 아직 못 정했다면 경북 의성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 소식들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이색 스튜디오를 만나봅니다. 21세기는 무슨 시대? 스마트 시대. 우리 지역 살리는 미디어의 힘. 장사도 마을 알리기도 스마트하게. 주민이 포토그래퍼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는 전남 이색 스튜디오를 소개합니다. 전남 중소기업진흥원에 생긴 전남 마을 방송국. 리포터 꿈나무들의 공부가 한창인데요. 오호, 학생들의 연령이 평범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전남 마을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을 활동가분들이 앞으로 마을 방송을 만드실 건데요. 이때 리포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리포팅 기술들 그리고 스피치 기술들을 좀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다른 데는 더워도 우리 동네는 갯바닥에 있어놔서 시원하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이웃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한데 전화로 안부 묻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주 찾아뵙기도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랜선으로 동네 소식을 만날 수 있는 전남 마을 방송국을 통해서요. 내 동네 자랑하고픈 마음에 오랜만에 펜도 잡고 목소리도 내봅니다.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거,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거, 우리 마을에서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저는 발음이 좀 정확한 편이 못 돼가지고 항상 인터뷰를 한다든지 방송을 할 때는 좀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발음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또 인터뷰하는 방법 또 원고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화순의 고인돌 마을이거든요. 고인돌의 그 선사체험장이나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온 곳인데 그쪽 방향을 잘 안내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리포터가 되고 때로는 촬영 감독이 되고 때로는 PD가 되며 마을을 알릴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답니다. 특강이 한창이던 이때 실제 방송국 스튜디오를 똑 떼어온 듯한 이 공간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원고를 읽는 모습이 꼭 뉴스 앵커 같죠.
오늘은 전남 마을 행복 디자이너들이 모여 그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전남만의 차별화된 그런 이름으로서 결국은 전남마을 활동가를 의미합니다. 마을 활동가를 전남마을 행복 디자이너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남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공모 사업 중에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활동했던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스탠바이 큐!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전남 동북권의 여수, 서북권의 영암의 마을의 이야기를 이곳 스튜디오에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에 그림을 그려서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기도 하고요. 네, 많은 공동체 중에서 문화놀이터와 화양연화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두 곳을 황토에서 자란 달달한 멜론. 주민에게 직접 들으니 더 생동감 넘치죠? 콩당콩당 사실은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저도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기쁩니다. 저희 마을 공동체 했을 때는 저희 마을의 것만 관심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어떤 거 하는지 뭐 이런 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마을의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모습과 콘텐츠를 보고 나니까 나중에 우리 마을 활동을 할 때도 저런 것들을 좀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배울 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의 MC 전남 마을방송국 정창일 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볼까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마을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내 마을의 얘기를 내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8,500개 마을 이야기를 그다음에 그 이상의 마을의 이야기들이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좀 이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을을 아끼는 마음이 빛났던 첫 번째 스튜디오. 그 즐거운 만남을 뒤로하고 찾은 다음 장소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사진관 같은데요. 이 스튜디오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농산물이라네요. 농산물도 신선하게 산지에서 배송시켜 먹는 요즘, 건강하게 작물을 키우는 일만큼 그 우수함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여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복잡한 기기가 낯설기만 하지만 스마트한 농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집중 또 집중.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농작물을 농민이 생산한 농작물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주셔서 카메라 이용하는 방법이랑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누군가는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는 때라고 말하지만 그 열정과 부지런함은 청춘 못지않죠. 카메라 사용법이나 조명을 사용하는 법, 조명 없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실 수 있는 법들 그런 걸 좀 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 접해 보시는 것들이라서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제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았던 부분이라서 이해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많이 열정적이게 잘 임해주시고 잘 많이 먼저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 배운 내용을 더듬어가며 낯선 카메라를 만져봅니다. 사진을 우리가 이제 핸드폰 찍어서 이렇게 카톡이나 SNS에 이제 올리면은 예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처럼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배우고자 해서 여기 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육이 마무리될 즈음 오늘 스튜디오를 예약한 하천마을 이장님께서 도착하셨네요. 체험권도 측정할게요. 신청서 작성까지 하고 이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여기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지금은 현재 관내 모든 농업인이 농산물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전에 유선이나 무선으로 예약을 하신 후에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주인공은 이장님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낸 녹차입니다. 초점만 터치해서 하시면 편해요. 수개월 땀 흘린 결과물을 인터넷 세상에 선보일 기회. 더 건강해 보이고 맛 좋아 보이게 찰칵찰칵 찰칵찰칵. 고급 카메라를 처음 드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하니까 조금 어색함은 있는데 그래도 셔터 몇 번 누르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번 더 오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초보 포토그래퍼의 작품 볼까요? 오, 이 정도면 광고나 화보에서 볼 법한 퀄리티 아닌가요? 굿굿. 만족스럽게 촬영을 마쳤다면 소비자의 마음을 잘 훔칠 만한 사진으로 신중히 고르고 저장합니다. 스마트폰 화질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좋은 카메라로 찍으니까 아주 그만 화질이 정말 굿입니다. 화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지역에서 난다고 지역에서만 사고 팔고 마을 소식은 마을 사람들끼리만 알란 법 있나요? 세대와 공간의 벽을 허무는 전남의 이색 스튜디오들. 앞으로도 효자 노릇 톡톡히 할 것 같죠? 애써서 키운 농작물,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 랜선으로 보여줘야 할 텐데 고가의 촬영 장비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찍는 방법도 알려주고 장비 대여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소식을 전하는 마을방송국은 그곳에 사는 주민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소식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한 분야에서 재능이나 끼가 남다른 아이들을 신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소문난 신동입니다. 나이가 10살도 안 됐는데 그 열정이며 실력이 어른들을 놀라게 만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손지율. 몇 살이에요? 9살이요. 귀엽고 야무진 모습의 9살 지율이. 도대체 어떤 남다른 재능이 있길래 그 듣기 어렵다는 신동 소리를 듣는 건지 제작진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둘러보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단서는커녕 그냥 평범한 9살의 방? 뭐 만들기 아빠는? 아빠는 학적게 학. 지율아, 도대체 너 정체가 뭐니? 지율아. 네. 지율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저기 있어요. 다짜고짜 거실로 제작진을 이끄는 지율이. 9살 폴댄스 신동 손지율 양을 소개합니다. 그날 오후 단구동의 한 댄스 학원에서 지율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몸동작. 지율아, 시작해보자. 점프 뛰고 하나, 둘. 점프 뛰고 하나, 둘, 셋. 마치 새처럼 가볍게 폴 위로 뛰어오르는 지율이. 팔다리와 복근 등 온몸의 근육을 이용해 어른들도 하기 힘들다는 기술까지. 이야, 지율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네 살 때부터 뭐 조금씩 이렇게 폴 갖고 놀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6살 때부터 이제 학원에 나오면서 언니들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잘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어머니 영향이. 네, 제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벨리 댄스, 방송 댄스 이런 것도 다 시켜봤는데 그것보다 폴밖에는 안 타더라고요. 지율이는 유독 폴만 잡으면 눈빛부터 달라졌다는데요. 재작년 첫 대회에선 한계를 모르는 기술들과 앙증맞은 동작들로 폴댄스계의 스타로 확실히 눈도장도 찍었습니다. 처음 때는요 신기했어요.
했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재밌겠다. 엄마 저랑 해봐야지. 약간 빙빙 도는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그럼 지유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볼까요? 잡고 오르는 것도 힘든 폴 위에서 작은 체구를 폴 위에 맡긴 채 자유롭게 허공을 누비는 지유리. 그다음에 플래그 레이코 쭉 올라가세요. 하나, 둘, 셋, 킥. 파워풀한 동작을 뽐내는가 하면 웬만한 근력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고난이도 동작들까지 척척. 그런데 숄마. 지율이 잠깐만 다시 내려오자. 미안해. 너가 틀렸잖아. 너 엄마가 순서대로 하랬지. 순서가 바뀌면 다리 모양이 바뀌는 거야. 아이샤, 플래그 해야 되는데 뭐 했어? 레이코 먼저 했잖아. 맞지? 그 너가 틀린 거야. 내가 먼저 하는데? 안 돼. 그럼 마지막 숄마가 할 수가 없어. 알겠어. 그치? 네, 준비. 에어 숄마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다리 3번 걸어요. 굿. 많이 힘들었죠? 응. 얼마나? 많이. 지율아, 폴 타니까 재밌어? 재밌어. 그래? 얼마나 재밌어? 지율이가 폴댄스 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예요? 만약에 내가 뭘 할 때마다 성공이다 언니 나 성공했어 막 그때 너무 뿌듯해요. 막 제가 못했던 걸 계속 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열정 만수르. 지유리의 진가는 지난해 2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국제 폴댄스 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는데요. 작은 몸짓이 만들어내는 크고 아름다운 움직임. 마치 한 마리의 작고 아름다운 새처럼 폴 위에서 춤을 춥니다. 이후 이어진 영광의 순간. 지유리는 이날 폴댄스 주니어 부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탈리아 대회 나갔을 때는 어땠어요? 약간 무대에서는 떨렸지만 한번 침착하게 천천히 기억이 안 나면 천천히 해요. 그리고 1등하면 너무 좋고요. 연습이 모두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이럴 땐 마냥 9살 같은데요. 그런데 지유라, 그쪽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아빠가 운영하는 합기도 체육관입니다. 폴댄스 후에는 꼭 이곳에 들른다네요.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아빠랑 같이 운동하려고 몸이 튼튼하게 하려고 아빠랑 같이 왔어요. 무슨 운동할 거예요? 백핸드랑 축구이랑 그 다음에 핸드스프링이요. 와우. 뒤로 좀 더 밀었어야지. 다시 두 번 해도 돼? 다시? 이거 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안 괜찮아? 자, 다시 합니다. 준비 됐지? 시작. 하나, 둘, 만세. 잘했어, 그거야. 합기도를 처음에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폴 아크로바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폴을 매달리게 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폴에서 바로 못하고 여기 체육관에서 기초적인 거를 제가 계속 가르쳐주고 트레킹 같은 걸 많이 가르쳐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잘 가르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댄스 학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도 연습 삼매경인 지유리. 토요일인데 오늘도 나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네, 대회 연습하려고 나왔어요. 워크라인 올라가서 바로 일어나셔야 하세요.
올해 7월에 있을 대회를 앞두고 주말도 반납한 채 집중 훈련 중인 선수들. 최연소 참가자 지유리도 열심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법도, 그렇다고 실력이 뒤처지는 법도 없는데요. 솔직히 저보다 잘할 때도 많고 힘이 좋아서 잘하는 것 같아요. 지율이 힘 좋으니까 보고 나보다 어린 애도 더 잘하는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선수 되고 싶어요? 국가대표 폴댄스요. 국가대표 폴댄스가 되면 무대 위에서 제 거 뭐라고 말할 때 우와 멋지다 자랑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대회를 나가면서 여기서 떨어지거나 하다가 많이 까지고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지 말고 그냥 밝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선수로 계속적으로 키우고 싶어요. 특유의 유연성과 탄탄한 근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키즈 폴댄서 손지율. 2m 봉 위의 세상에서 9살 지율이가 펼치는 꿈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폴 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지율이의 아름다운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율양 9살이 맞는 걸까요? 어른들이 하기도 어려운 기술을 척척 해내는데 지금쯤 입이 딱 벌어진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실증 내기도 쉬운데 4살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도 대단하고요. 주말에 대회 준비한다고 연습하는 걸 보면 정말 떡잎부터 남다릅니다. 지율양의 꿈, 빛나는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이겨내기 어려운 100가지 상황보다 내가 가진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더 셀 거라 믿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들 떠올리면서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